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2021년도 제4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기출보건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대기오염 현상 중에 세류현상, 다운워시라고 하고, 역류현상, 다운드래프트, 또 드래프트의 영어가 DROUGHT라는 또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래서 세류현상, 다운워시의 원인과 방지, 다운드래프트의 원인과 방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세류현상은 다운워시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의 토출 속도, 그러니까 연기가 굴뚝에서 나가는 속도가 굴뚝 주변의 풍속보다 적을 경우에 오염물질이 굴뚝에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의 속도가 세기 때문에 얘가 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꺾여져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강하는, 지면으로 휩쓸러 가서 굴뚝 주변의 지표 오염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다운워시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거의 방지 대책은 뭐냐면, 굴뚝의 단면적을 줄여서 상대 유속을 상승시켜. 그러니까 이 굴뚝의 단면적을 줄이면, 같은 양일지라도 단면적을 줄이면 토출 속도가 커져요. 그래서 상승시키고, 두 번째, 연기 배출 온도를 높이면 통풍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부력이 커져서 연기가 높이 올라가게 되고, 세 번째, 굴뚝 하단에 송풍장치를 설치하여서, 이거 중요합니다. 토출 속도를 6m/s 이상으로 하면 다운워시를 방지할 수 있고, 또 굴뚝에서 나간 연기 배출 속도를 굴뚝 높이에서 부는 수평 풍속, 그러니까 여기서 부는 요 풍속보다 2배 이상 크게 하면 다운워시를 예방할 수 있다. 사실 방지 대책 이 3, 4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운드래프트, 역류 현상은 뭐냐? 굴뚝 주변의 장애물들이 굴뚝 높이와 같거나 높을 경우에 압력차에 의해 발생하는 난류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풍상촉 건물 후면으로 흐르게 되어 지표 오염이 심화되는 현상. 요거의 대책은 뭐냐면, 굴뚝의 높이를 주위의 높이보다 2.5배, 여기 중요합니다. 2.5배 높게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출문제에 보면 다운 오실 때 몇 배를 크게 하느냐, 그 다음에 다운 드래프트 때 몇 배를 높게 하느냐, 이런 기억, 니은, 이런 문제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암기하셔가지고 다운워시와 다운 드래프트의 방지책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대기 안정도를 판별하는 기준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이 대기 안정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고도에 따라서 고도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내려가죠. 여기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렇게 고도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전 현상이라고 그러죠. 역전 현상이 되면 위에 있는 공기가 가볍고 덥고, 아래에 있는 공기가 무겁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공기 자체가. 그래서 대기가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 밑에 있는 공기는 뜨겁고 위에 있는 공기는 차갑죠. 그러면 찬 공기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저절로 밑으로 하강하게 되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분포가 되면 굉장히 대기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기의 불안정과 안정의 정도를 갖다가 대기 안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판별하는 기준을 4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일단 체감률로 안정도를 판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 안정도, 동적 안정도, 이런 식으로 판정할 수 있는데, 체감률에는 건조 단열 체감률, 습연 단열 체감률, 환경 체감률이 있고요. 보통 건조 단열 체감률은 100m를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1도씨 정도의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습도가 있으면 요게 0.6도씨 정도 낮아지죠. 그리고 이제 환경 감률은 뭐냐면 그 지역의 공기의 어떤 기온에 따라서 환경 감률이 생기는데, 환경 감률은 보통 0.5도씨가 100m 올라갈 때마다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판별하는 기준 중에 체감률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갖다가 하나, 둘, 셋 써도 4가지 중에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적 안정도라고 해가지고 온위라는 게 있습니다. 온위. 그 다음에 동적 안정도라고 해가지고 리차드슨 수 있죠. 리차드슨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스킬 안정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만 써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답을 추천하려고 그러면 환경 감률을 쓰고, 그 다음에 온위를 쓰고, 리차드슨 수를 쓰고, 파스킬 계급을 쓰면 정확한 답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대기 안정도를 판별하는 4가지 기준을 쓰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감률에는 환경감률, 정적 안정도 온위, 리차드슨 수, 파스킬 계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세정 집진 장치의 장단점을 각각 3가지 적으시오. 원래 이제 세정 집진 장치의 장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가장 정확한 3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세정 집진 장치 해가지고 세정이라는 요 세자는 뭐냐면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세입니다. 그리고 정도, 이 정자도 깨끗하게 할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세정이고요. 그리고 이 집진 장치는 원래 이 집은 컬렉션, 모은다는 소리입니다. 진은 뭐냐면 먼지 진짜입니다. 먼지를 모으는 장치다. 깨끗하게 해서 먼지를 모으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정 집진 장치는 조금 말이 안 되고 세정 재진 장치라고 해야 됩니다. 재진 장치. 왜냐하면 먼지를 모아서 다시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물속에 그 먼지가 들어가서 버려지기 때문에 이 집진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는 재진 장치로 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집진 장치 6개 중에 세정 집진 장치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장점은 뭐냐면 고효율 집진 장치가 3개가 있습니다. 세정 집진 장치, 여과 집진 장치, 전기 집진 장치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집진 효율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점착성, 약간 찐득찐득한 어떤 먼지나 조회성이라는 건 뭐냐면 고체의 습기를 머금어 가지고 녹는 성질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 입자가 대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녹는 성질이 있는 그러한 물질, 분진의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고효율 집진장치, 앞에서 말한 여과 집진장치나 전기 집진장치를 말합니다. 비해 설비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 다음에 고온 다습한 가스나 불이 잘 붙는 연소성, 폭발이 잘 되는 폭발성 가스의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여과 집진장치는 폭발성 연소성 가스가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거된 입자는 다시 처리가스 안으로 재비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흡수액 또는 물로 씻어내버리기 때문에 다시 제거된 먼지는 비산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밀입자 제거. 밀입자라는 것은 아주 적은 5마이크로메타 이하의 입자의 제거 가능하고, 가스와 입자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장점이 있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집진장치, 여과 집진장치도 훨씬 협소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사실 전기 집진장치는 집진판 자체가 4m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큰 건물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집진장치도 많습니다. 여과 집진장치도 굉장히 그 큰 부피를, 큰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그 집진장치인데 반해서 세정 집진장치는 좁은 범위의 면적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가지고 있어서 이 7가지의 장점 중에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리는 장점 중에 제일 그 확실한 건 뭐냐면 6번에 밀입자 제거가 가능하고 가스와 입자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7번에 뭐 이거 안 써도 됩니다. 협소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한 거. 그 다음에 또 3번째 고르라 그러면 2번 점착성 조회성 분진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물론 다른 것도 굉장히 확실한 답이 됩니다. 그렇지만 3가지만 쓰라 그랬으니까 이 정도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처리가스의 확산이 어렵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액체로 그 함진가스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함진가스 온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낮아진 상태로 굴뚝에서 나갈 때는 확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성 및 소수성 가스의 집진율이 낮다. 이건 소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물을 싫어하는 그러한 입자예요. 물에 잘 안 녹는 입자들. 이런 것들은 또 집진율이 좀 낮죠. 그 다음에 습식 처리이기 때문에 장치에 부식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만약에 함진가스 속에 포함된 가스나 입자가 굉장히 산성이 강하면 부식 문제가 발생하고, 4번째 압력 손실이 커서 동력 요구량이 많아 운전비가 고가이다. 보통 세정 집진장치의 압력은 굉장히 다른 집진장치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세정 집진장치의 아주 핵심적인 대표적인 장치가 벤트리 스크러버인데, 벤트리 스크러버는 거의 300mH2O까지 압력 손실이 생기고요. 거기에 비해서 중력 집진장치나 전기 집진장치는 거의 10에서 15mH2O,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 다음에 5번째, 날씨가 추운 동절기에 세정액이 얼어서 효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동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정액으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하여 별도의 수처리 비용이 든다. 왜냐하면 가스나 입자가 물에 녹아가지고 밑으로 떨어질 때 그게 또 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 폐수를 또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또 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정수가 다량 필요하며 이로 인한 수도료, 펌프, 동력비 등의 유지비가 많이 소요된다.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세정 집진장치를 많이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가지만 쓰라 그러면 보통 제가 추천하는 것은 요 2번 정도,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6번, 요 정도가 확실하고 다른 것도 물론 확실합니다. 3가지만 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세정 집진장치의 장단점, 장점 7가지, 단점 7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는데 확실히 이해를 하고 답을 쓰시기 바라는데,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처음에 얘기한 이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세정 한자만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게 어떤 장치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린다면, 세정 집진장치의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함진가스에 물방울을 분사해 가지고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액분사형 흡수장치라고 하고, 다른 말로 가압수식 집진장치입니다. 물에 압력을 가해서 물방울을 잘게 해서 그 잘게 된 물방울이 먼지랑 접촉을 해서 제거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또 함진가스를 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접촉을 시켜서 제거하는 이러한 장치는 가스 분산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유수식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분수처럼 물을 흘리게 한 다음에 거기다 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스 속에 있는 유해가스나 입자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액분산형의 가압수식의 대표적인 것은 벤트리 스크러버, 제트 스크러버, 사이클론 스크러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분산형의 그 유수식에는
S자형 임펠러, 그 다음에 분수식 또 세정 집진 장치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여과 집진 장치의 단점을 4가지 적으시오. 여기 이제 단점만 나왔는데 여러분 그 문제집에 장점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단점 4가지를 보시면 여과제의 교환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이 여과 집진 장치의 대표적인 장치가 백필터인데 이게 필터 여과제지만 재질이 뭐냐면 섬유입니다. 섬유. 굉장히 고급 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고급 양복 기지값 정도를 해당된다 그러는데 이게 1년에 거의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수분이나 여과 속도에 대한 적응성이 낮다. 이 여과제이기 때문에 수분이 있으면 압력 손실이 많이 걸리고 잘 집진이 안 되고요. 여과 속도가 너무 빠르면 또 집진이 안 될 경우가 있어서 적응성이 굉장히 낮고요. 3번째, 폭발성, 접착성, 흡습성 분열의 제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4번째, 그 함진가스 온도에 따라서 백필터의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재질이 면으로 되어 있으면 타버리죠. 그래서 백필터의 재질에 따라서 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25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때는 유리섬유로 된 재질을 사용한다. 최하 80도에서 250도까지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질을 갖다가 바꿔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최고 내열 온도를 250도씨 이하로 했는데 이때 사용되는 그 백의 재질은 유리섬유 재질을 갖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유리섬유가 굉장히 또 고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4가지 단점 반드시 확인하셔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전기집진 장치에서 발생하는 장애 현상 중 재비산 현상을 점핑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각각 2가지씩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재비산 현상의 발생 원인은 뭐냐면 집진 장치에 유입되는 함진가스 유속이 너무 클 때 집진판에 붙은 입자가 다시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겉보기 고유저항이라는 비저항이 10의 4승 5cm보다 낮을 때, 그럴 때에 하전된 분진이 집진극에 도달하는 즉시 방전이 되어서 또다시 함진가스에 편승하는 현상, 즉 재비상하는 현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정상적인 비저항의 값은 이 범위다. 알아두시고, 낮을 때는 재비산이고 이거보다 낮을 때는 재비산이고 11승보다 높을 때는 역전이다. 이 사실을 꼭 좀 알아두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지 대책은 습식 전기 집진기를 설치하다. 습식으로 하면 또 이게 비저항이 올라가요. 10의 4승보다. 그 다음에 처리가스 속도를 낮추면 올라가고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하면 또 비저항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건식 집진 장치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집진극으로 포켓형 집진극을 사용하거나 건식 전기 집진 장치 뒤에 사이클론을 왜? 날아간 거 다시 잡기 위해서 사이클론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 4번은 특수한 경우니까 이 1, 2, 3번을 제거하는 재비산을 방지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아산화질소. 아산화질소는 N2O라고, NO2는 이산화질소예요. 이거는 아산화질소인데 이거는 별명이 있어요. 웃음가스라 그래요. 이걸 마시면 원인 없이 그냥 웃게 되는 가스예요. 그래서 라핀가스라고 하고, 이 가스가 대륙권과 성층권의 대기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대륙권은 얘가 또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고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아산화질소 N2O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7번 문제입니다. 대기 안정도에 따른 연기 형태 중 환상형, 연기의 그 흐름에 따라서 별명이 있습니다. 부채형, 페링형,
훈증형, 퓨미게이션에 대한 대기 안정도 판별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먼저 환상형. 환상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루핑형이라고 해가지고 파상형이라고도 하는데 굴뚝 상하층 모두 대기가 불안정일 때요. 대기가 불안정일 때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는 과단열적 상태에서 나타난 연기 형태로 연기가 막 나오면 완전히 이렇게 크게 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써도 되고 또 바람이 약한 한낮 주로 태양 복설이 강한 여름철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은 제가 참고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풍속 위로 고도로 올라가서 풍속이 세져요. 이 점선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건데 그거보다 더 낮아져요. 그러면 굉장히 대기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럼 연기가 그냥 막 나오면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형은 뭐냐면 굴뚝 상하층 모두 역전층이에요. 이게 역전층이고요. 그래서 요 위하고 아래가 정상이지만 상하층, 요층, 요층 모두 역전일 때 발생하며 대기 상태 굴뚝 위에 상당한 높이까지 강한 기온 역전, 즉 접지 역전과 지표 역전이 형성되어서 나타나는 연기 형태로 쾌청한 날 밤부터 새벽까지 주로 발생해요. 그래서 이 역전인 요 지점에서는 연기가 퍼지지 않고 그대로 날아갑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퍼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채 형태로 됐다. 그래서 부채형이 되겠습니다. 페니형. 그 다음에 이제 훈증형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굴뚝의 상층은 역전층이에요. 하층은 또 불안정되는 정상적인 그러한 불안정일 때 발생하며 일출의 지표가 태양열을 받아 가열되어 굴뚝 하단의 일정 높이까지 불안정한 대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안정된 영역에서는 연기가 안 퍼지고 불안정된 요 밑에만 연기가 확 퍼지게 되는 연기 형태를 말합니다. 지표면을 향하여 연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지표 오염도는 최대치에 달하지만 그 지속성이 굉장히 짧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사용된 용어, 그 용어의 정의, 즉 밀봉연기의 정의, 방울수의 정의, 시험 조작 중 즉시의 정의. 이건 공정시험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밀봉연기는 물질을 취급 또는 보관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의 침입이 없도록,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를 말하고, 방울수는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질 때 그 부피가 약 1ml 되는 것을 방울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조작 중 즉시는 뭐냐면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즉시라고 한다. 이건 그 공정시험 기준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외워두시고, 사실 이제 답을 작성할 때는 이걸 그대로 쓰어도 좋지만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정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9번 문제입니다. 원심력 집진 장치의 대표적인 장치인 사이클론에서 사용되는 블로우 다운에 관한 정의와 효과. 이거 1에도 그대로 나왔었고요. 2에도 또 그대로 나왔고 3에도 그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우 다운은 사이클론의 원축 하단에서 선의 외부 선해류가 내부 선해류로 바뀌어 상승 기류가 될 때 더스트 박스 내의 압력이 부합이 되고 선해류에 대한 난류 현상이 발생하여 집진의 입자가 재비산을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처리가스량의 5%에서 10%를 다시 사이클론의 더스트 박스부터 흡입하여서 난류 현상을 억제시키는 것. 장점은 재비산 막아주고 효율을 증가시키고 유효 원심력을 증대시키고 장치의 폐쇄 현상을 방지하는, 지금 줄친 것만 써도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양에 설치된 높이 4m, 요게 4m, 폭이 5m 인 두 집집반 사이의 중간에 방정극이, 요게 방정극입니다. 요게 방정극이 있다. 이 집진장치 함진가스가 1세제곱미터/s 통과될 때 집진 효율이 96%가 되게 하려면 집진극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표류 속도 WE가 얼마냐, 이런 말이거든요.
더치 앤드식을 적용하라 해가지고 평판형 전기집진 장치에서는 더치 앤드식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죠. 에타는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Q분의 A 곱하기 W 2승 해서 96%라 했으니까 에타 대신에 96 대입하고 Q 대신에 1.0 대입하고 높이 길이가 4, 5. 요 2를 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진판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판이 두 개예요. 2 곱하고 W 해서 여기서 W를 갖다가 구하면 0.08 메타퍼세컨드. 이 W가 뭐냐면 표류 속도인데 이 표류 속도가 뭐냐면 위에 그림에서 방전국에서 코로나 방전에 대전돼 가지고 이 집진판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표류 속도고요. 지금 여기서 유량이 1m 3승/s라 그랬는데 이 속도하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속도와는 완전히 달립니다. 집진판 사이로 빠져나가는 속도는 굉장히 이 표류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표류 속도는 방전극에서 집진극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황 함유량이 2.5%의 증류 사유량이 시간당 2kL일 때 발생하는 SO2량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이외에 좀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황의 연소 반응식은 S 플러스 O2, 황이 32일 때 SO2가 22.4면 이 2.5%, 그 다음에 시간당 2kL니까 2000L, 그리고 비중이 0.9니까 0.9, 그 다음에 X를 구하면 31.5 S제곱미터 per hour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소가스 온도가 600도씨라 그랬잖아요. 요거 S는 뭐냐면 0도씨일 때거든요. 600도씨라 그러니까 온도 보정을 하니까 31.5에다가 이 600을 분자에다 써가지고 그만큼 부피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0.73 세제곱미터 per hour. 온도 보정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소가스의 온도가 600도씨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2번 문제입니다. 실제 굴뚝 높이가 20m, 굴뚝의 반지름이 0.75m, 굴뚝에서 나가는 배출가스 속도가 15m/s, 그 다음에 굴뚝 주변의 풍속이 3m일 경우 유효 굴뚝 높이는 얼마인가? 이 공식이 있어요. 자, 봅시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여기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열 부력 때문에 올라가서 여기서 연기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델타 H라 그러고 이 굴뚝의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유효 굴뚝의 높이는 HE 플러스 델타 H입니다. 근데 여기서 델타 H를 구하는 식이 아예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연기 상승 고도입니다. 플럼 라이즈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델타 H를 지금 여기서는 친절하게 주어졌죠. 안 줄 수도 있어요. 이 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1.5 곱하기 3분의 15 곱하기 1.5 해서 11.25m 여기서 올라가서 연기가 퍼진다. 그러면 유효 굴뚝 높이는 실제 높이에다가 올라간 연기가 올라간 높이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31.25m가 뭐냐면 유효 굴뚝 높이가 된다. 이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연기 상승 고도를 아예 나타내는 식을 주어졌는데 안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반드시 별도로도 외워두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은 수세에 의한 4플로로와 규소 처리를 나타내는 장치이다. 세정탑에서의 그 규플로로와 수산과 NaOH를 중화조에서 중화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교체 부산물을 화학식으로 적으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지금 NaOH 탱크에서 NaOH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해가스 입구에서 4플로로와 규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NaOH하고 SiF4하고 반응하겠죠. 처리를 나타낼 때 요거 있죠. 요게 또 반응이 됩니다.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되는데 반응할 때 부산물로 나타내는 건 뭐냐면 Na2SiF6 규플로로와 소듐이 나옵니다. 답이 이거예요. 요거. 요 반응식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NaOH를 구하는 문제도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화제에서 중화반응을 일으키는 이 반응식 또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응식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충전탑을 이용하여 배출가스 중 산성 성분을 수산화 포타슘, 요거는 KOH를 수산화 포타슘이라고 합니다. 수용액의 항류로 접촉 흡수시켰다. 이때 95%의 흡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충전탑의 이론적 유효 높이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원래 기상총괄 이동 단위 높이는 0.5m이고 흡수액 중에 산성 성분의 평균 분항을 0으로 가정한다 했을 때 충전탑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도 나왔었죠. 그래서 충전탑의 높이를 구하는 거는 H는 HNOG에다가 HOG를 곱한 값이다. 그래서 이것만 써도 돼요. NOG는 몇 퍼센트? 95%의 흡수율이니까 L은 100 나누기 100 빼기 95 해가지고 구하니까 3이에요. 그러면 높이가 HOG가 0.5니까 NOG가 3이니까 3 곱하기 0.5는 1.5m가 된다. 요거는 앞에 나왔던 그 일행가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율을 주어지면 거기에 기상총이동 단위수가 얼마인지를 구해가지고 그 최종적인 높이를 구하는데 그 기상총이동 단위수의 공식이 이렇다는 걸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염소 농도, 염소가 Cl2죠. 0.4%의 유해가스가 15,000 세제곱미터/세컨으로 배출되고 있다. 염소 제거를 위해서 CaOH2, 이거는 석회수라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할 경우에 석회수 CaOH2, 수산화 칼슘이에요. 양을 구하시오. 반응식을 알아야 돼요. 반응식 모르면 안 됩니다. 배출가스 중에 Cl2 부피가 얼마인지 알려면 이 15,000 중에 0.4%니까 60이 됩니다. 60. 그러면 이 반응식 모르면 안 된다 그랬죠. 이 Cl2 플러스 이 CaOH2는 CaCl2와 CaOCl2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몰라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2 곱하기 22.4는 지금 CaOH2가 킬로그램으로 나타났으니까 킬로그램으로 2 곱하기 여기 CA 40이고요. OH가 17이죠. 17 곱하기 2. 그러면 74가 됩니다. 2 곱하기 74인데 지금 60 S 세제곱미터니까 60대 X. X를 구하면 198.21kg/h가 된다. 이 반응식을 모르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없겠죠. 반응식의 개수, 즉 몰수를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식을 알아두셔야 된다. 그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어떤 송풍계의 정압이 80, 풍량이 200, 동력이 3kg, 그리고 전동기가 300rpm으로 돌고 이걸 500으로 고쳤을 때 지금 이 문제는 송풍계 상사법칙 1에도 나오고 2에도 나오고 지금 3에도 나오죠. 자, 풍량은 비례하고 회전수에 비례하고 정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요게 이제 그전에는 이게 마력이었었는데 이제 킬로와트로만 바꾼 거죠. 그래서 Q는 333.33, 송풍계 정압은 222.2, 킬로와트는 13.89. 하여튼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연소가스의 조성이 그 최대 탄산가스량이 20%, CO2가 13%, 일산화탄소가 3% 나타났을 때 연소가스 중 산소는 몇 프로인가? 요 CO2 max를 구하는 요 공식이 있습니다.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요 식을 알아둬야 됩니다. CO2 max는 21 가로 열고 CO2 플러스 CO 나누기 21 마이너스 O2 플러스 0.39 CO에서 숫자를 다 대입해보면 O2가만 남거든요. 그러면 O2는 여기서 구하면 5.39%. 이것도 이 공식을 모르면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이 몰랐던 친구들은 이거 못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이거 흡사한 문제는 풀 수 있다. 또 이 문제를 확실히 풀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1회, 2회, 3회 때 이 공식은 절대로 외워야 된다. 이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 할 경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식 노트를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 확실히 좀 외워두시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프로페인 50%, 뷰테인 50%로 구성된 LPG를 연소시키는 연소로가 있다. 이 연소로에서 공기비 1.2로 LPG 1세제곱미터를 연소할 경우 발생하는 연소가스량의 생성량을 구하라. GD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기비가 1.2고 그럼 여기서 프로페인, 뷰테인 이 화학식을 꼭 알아야 되고요. 이거의 연소 방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셔야지 이 기체 연료나 앞에 이런 계수로 다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이 있고 1대 5는 0.5 대 X, 뷰테인 1대 6.5는 0.5 대 Y 해가지고 XY를 구해가지고 0.1로 나누면 그게 이론 공기량이 돼서 11.9와 15.48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7.38이고 그러면 건조연소 가스량의 N-1분의 L-0.21 빼고 이론 공기량 곱하고 더하기 건조 생성물인데 이건 CO2만 해당됩니다. H2는 필요 없어요. 건조니까. 그러면 1.2-0.21에다가 27.38 하고 요거는 프로페인의 CO2 3 곱하기 0.5 요거는 뷰테인의 CO2 4 곱하기 0.5 해서 최종적인 값은 30.61 S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화학식을 알고 연소 반응식을 알고 그 다음에 건조연소 가스량을 구하는 이 식을 아느냐를 갖다가 물어보는 좀 종합적인 연소 계산 문제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80%의 처리 우유를 갖는 사이클론 2개가 있다. 유입구 유속이 2배로 증가할 때 처리 우유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왜냐하면 이 사이클론에서 유입구 유속이 빠르면 빨리 선회류가 돌기 때문에 효율이 증가되거든요. 그때의 효율 공식이 지금 이렇게 아예 주어졌어요. 만약에 이게 안 주어지면 이것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속이 2배로 증가하면 유량도 2배가 증가하죠. 그러면 처음 유량, 나중 유량, 그리고 처음 게 80%라 그랬고 지금 처리율이 얼마나 증가되냐 에타 B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루트 QA분의 QB입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가로 열고 하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0.5가 된 거죠. 그래서 에타 B는 85.86입니다. 그래서 유입구의 유속이 2배로 증가할 경우 처리효율은 원래는 80이었었는데 85.86이니까 5.86% 증가하는 걸로 정답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가할 경우 처리효율은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갖다가 물어봤으니까 에타 B를 구하고 거기서 처음에 80을 빼면 5.86%가 증가한다. 유속을 2배로 증가시키면 5.86%가 효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답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여과집진 장치에서 직경이 30cm, 유효높이 10m인 원통형 백필터를 이용하여 처리가스 배출가스량 20세제곱미터/세크, 함진농도 19g/세제곱미터 먼지를 제거하려고 할 때에 여과 속도가 2cm/세크이면 필요한 백필터의 개수. 백필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한 개의 유효 단면적은 자, 요 H고요. 높이 H고 요게 D면 파이 DH가 뭐냐면 단면적이 됩니다. 파이 DH가. 그러면 9.42가 되고요. 그리고 백필터의 단위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 Q는 이꼬로 AV이기 때문에 A가 9.42, V가 얼마예요?
지금 2cm/s니까 0.02로 해서 Q는 0.1884 제곱미터/s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배출가스량이 2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0.1884를 나누면 106.2입니다. 여기서 106.2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무조건 이 소수점이 1이라도 있으면 하나 더 늘어나는 107개가 됩니다. 백필터 개수를 표현할 때는 꼭 이렇게 써야 돼요. 소수점이 있으면 무조건 한 개를 정수를 써야 돼. 개수니까. 그래서 107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제4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기출보건 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